인천 외곽의 조용한 동네, 쓸쓸한 산업단지 근처의 빈터에서 한 생명이 발견되었다. 동물 구조 봉사자들은 급박한 전화 한 통을 받았다. 기진맥진한 채로 발견된 개 한 마리, 하은이었다. 하은의 몸 상태는 최악이었다. 기생충에 시달린 흔적이 역력했고 온몸은 상처투성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눈빛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구조대원들은 즉시 그녀를 동물병원으로 이송했다. 준호는 생물학을 전공하는 대학생이자 열정적인 동물 구조 봉사자였다. 그는 하은을 처음 본 순간부터 특별한 느낌을 받았다. 수많은 유기동물을 만나왔지만 하은에게서는 뭔가 달랐다. 목에 걸린 오래된 목줄이 특히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희미하게 새겨진 지영이라는 이름과 잘 보이지 않는 번호. 수의사 팀이 하은의 상태를 안정시키려 노력하는 동안 준호는 하은 곁을 지켰다. 심각한 빈혈과 기생충 감염에도 불구하고 하은은 기본적인 명령어를 알아듣는 모습을 보였다. 누군가에게 훈련받은 흔적이 분명했다. 앉아. 준호가 말했을 때 하은은 힘없이 반응했다. 그 순간 준호는 확신했다. 하은에게는 분명 누군가의 사랑을 받은 과거가 있었다는 것을. 며칠이 지나도 하은의 상태는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일반적인 구충제 치료가 효과를 보이지 않았고 수의사들은 대체 치료법을 모색해야 했다. 준호는 매일 병원을 찾아 하은의 상태를 확인했다. 그는 휴대폰으로 목줄을 촬영하고 인터넷에서 실종된 반려동물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다. 서서히 하은은 작은 희망의 빛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비록 여전히 약했지만 고개를 들어 준호를 바라보고 액체 영양식을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준호는 온라인 반려동물 커뮤니티에 하은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그러던 어느 날 준호는 하은이 발견된 장소를 다시 찾았다. 그곳에서 그는 먼지에 덮인 채 찢어진 곰 인형을 발견했다. 민서라는 이름이 수놓아진 그 인형을 병원으로 가져왔을 때 하은의 반응은 모두를 놀라게 했다.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고 희미하게 꼬리를 흔들었다. 이제 준호는 확신했다. 하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이야기를 끝까지 파헤쳐야 한다는 것을. 하은의 과거에는 분명 누군가의 진심 어린 사랑이 있었고 그 사랑의 흔적을 따라가다 보면 진실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준호는 하은을 바라보며 작은 약속을 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이야기를 끝까지 찾아내게. 반드시. 하은의 건강이 조금씩 회복되면서 임시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 준호의 오랜 친구인 박 가족이 하은을 맡아주기로 했다. 그러나 이는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 박 가족의 막내딸 소라는 어릴 적 겪은 무서운 경험으로 개를 극도로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괜찮을까요? 박 부인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소라가. 준호는 확신에 찬 눈빛으로 대답했다. 하은이는 달라요. 제가 보장합니다. 하은이 박 가족의 집에 도착한 첫날, 소라는 자신의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문틈으로 하은을 몰래 관찰할 뿐이었다. 하은은 거실 한켠에 마련된 베드에 조용히 누워 있었다. 아픈 몸을 이끌고 가끔 물그릇으로 향할 뿐 결코 소란스럽지 않았다. 이틀째 되는 날, 소라는 용기를 내어 거실로 나왔다. 하은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저 부드러운 눈빛으로 소라를 바라볼 뿐이었다. 소라는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하은에게 다가갔다. 안녕. 소라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하은은 꼬리를 살짝 흔들었다. 그것이 전부였다. 하지만 그 작은 동작이 소라의 마음을 조금씩 열기 시작했다. 며칠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소라는 하은 곁에서 책을 읽기 시작했다. 하은은 늘 같은 자리에서
변함없이 온화한 눈빛으로 소라를 지켜보았다. 때로는 소라가 읽는 책에 귀를 기울이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엄마, 하은이가 내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소라가 어느 날 신이 나서 외쳤다. 박 부인은 눈물이 날 것 같다. 몇 년 동안 걔를 무서워하던 딸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준호는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하은의 상태를 확인했다. 그때마다 그는 하은의 목줄에 새겨진 희미한 글자들을 연구했다. 지영이라는 이름 외에도 뭔가가 더 있을 것 같다. 하지만 너무 많이 달아 알아보기 힘들었다. 어느 날 저녁, 폭풍우가 몰아쳤다. 천둥 소리에 소라가 겁에 질려 울기 시작했다. 그때 하은이 천천히 일어나 소라의 방으로 향했다. 소라의 침대 옆에 조용히 앉아 마치 괜찮아 라고 말하는 듯한 눈빛으로 소라를 바라보았다. 소라는 하은의 따뜻한 몸을 베고 잠이 들었다. 그날 이후로 소라와 하은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소라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제일 먼저 하은에게 달려갔다. 하은도 소라를 기다리는 듯 현관을 향해 귀를 기울이곤 했다. 둘은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되어갔다. 하지만 하은의 눈빛 속에는 여전히 말하지 못한 이야기가 숨어 있었다. 가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볼 때면 그녀의 눈에는 깊은 그리움이 서려 있었다. 준호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하은의 과거에는 분명 더 많은 이야기가 있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준호는 매일 밤 컴퓨터 앞에서 하은의 과거를 찾아 헤매고 있었다. 동물보호소 기록, 실종 신고, SNS 게시물까지 모든 것을 뒤졌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발견한 중고 애견용품점에서 그의 인생을 바꿀 만한 물건을 발견했다. 이거 좀 봐주시겠어요? 준호는 먼지 쌓인 다이어리를 가게 주인에게 보여주었다. 아, 이거. 주인 할머니는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다. 몇 년 전에 누군가가 팔러왔던 물건들 중 하나예요. 다이어리의 표지에는 지영의 일기라고 쓰여 있었다. 준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하은의 목줄에 새겨진 그 이름이었다. 일기장을 펼치자 깨끗한 필체로 쓰여진 글들이 시선을 사로잡았다. 2019년 봄, 오늘 하은이가 내 삶에 찾아왔다. 버려진 강아지를 발견했을 때 그 눈빛이 나를 붙잡았다. 수의사는 하은이가 1살 정도라고 했다. 이제부터 우리는 가족이다. 준호는 일기장을 집으로 가져와 밤새도록 읽었다. 지영은 외로운 삶을 살았던 것 같다. 부모님은 일찍 떠나셨고 혼자서 카페를 운영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하은은 그녀의 유일한 위로였다. 하은이는 정말 영리해. 기본 훈련도 금방 익혔고 특히 종소리에 반응하는 걸 좋아해. 카페에서 손님이 올 때마다 울리는 종소리에 맞춰 앉는 걸 보면 웃음이 나. 그런데 2021년 여름부터 일기의 톤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오빠가 갑자기 나타났다. 아버지의 유산을 두고 다툼이 시작됐다. 하은이만이라도 내 곁에 있어주길. 오빠가 자꾸 카페를 팔라고 한다. 이건 내 전부인데. 하은이는 내가 울 때마다 내 곁을 지켜준다. 마지막 일기는 찢겨나간 듯 불완전했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 오빠가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은이를 데리고 도망가야 할지 아니면. 준호는 즉시 동물보호소 기록을 다시 확인했다. 2021년 가을 고급 세단에서 내린 한 여성이 개를 맡기고 갔다는 기록이 있었다. CCTV 화면은 흐릿했지만 차량의 특징은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 날 준호는 박 가족의 집을 방문했다. 하은에게 종소리를 들려주기로 했다. 스마트폰으로 카페 도어벨 소리를 재생하자 하은의 반응은 놀라웠다. 즉시 앉아서 기다리는 자세를 취했다. 소라는 신기해하며 박수를 쳤다.
하은아, 우리가 너의 진짜 이야기를 찾아가고 있어. 준호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날 밤, 준호는 지영의 카페를 찾아야 한다고 결심했다. 일기장에 적힌 단서들을 토대로 인천의 오래된 카페들을 하나씩 확인해보기로 했다. 어딘가에 지영이 있을 것이고 그녀는 아직도 하은을 그리워하고 있을 것이다. 인천의 오래된 거리들을 걸으며 준호는 지영의 흔적을 찾아다녔다. 일기장에 언급된 단서들을 하나씩 맞춰가며 그는 수십 개의 카페들을 방문했다. 우연히 한 골목에서 만난 노부부가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했다. 젊은이, 혹시 하루의 꽃 카페를 찾고 있나요? 할머니가 물었다. 거기 있던 젊은 여자분 말씀하시는 거죠? 준호의 눈이 커졌다. 네. 혹시 지영 씨를 아시나요? 할머니는 오랜 기억을 더듬었다. 참 착한 아가씨였어요. 매일 아침 커피 향이 골목을 가득 채웠죠. 강아지도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렸어요. 카페는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갔고 준호는 즉시 그 카페를 찾아갔다. 지금은 완전히 다른 가게가 되어 있었지만 건물의 구조는 일기장에 묘사된 것과 일치했다. 특히 2층으로 이어지는 나선형 계단은 지영이 자주 언급했던 하은의 좋아하는 장소였다. 가게 주인의 허락을 받아 준호는 건물 내부를 둘러보았다. 창고에서 오래된 영수증 뭉치를 발견했다. 그중 하나에는 희미하게 하루의 꽃 카페 대표 김지영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날 저녁 준호는 박 가족의 집을 찾았다. 하은은 평소와 달리 안절부절 못했다. 마치 무언가를 감지한 것처럼 보였다. 준호가 카페에서 가져온 오래된 커피 원두 주머니를 꺼내자 하은의 반응이 달라졌다. 이게 내가 알던 냄새구나. 준호가 중얼거렸다. 소라는 하은의 변화를 신기하게 지켜보았다. 언니가 있었던 거예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하은이를 정말 많이 사랑했던 사람이. 그때 준호의 휴대폰이 울렸다. 동물보호소에서 연락이 왔다. 2021년 하은을 맡겼던 차량의 소유주를 찾아냈다는 것이다. 김지영의 오빠 김민우 명의였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준호는 김민우를 찾아갔다. 하지만 그의 사무실은 이미 비어 있었다. 직원들은 그가 해외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떠났다고 했다. 하지만 한 청소 아주머니가 준호를 불러세웠다. 김지영 씨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알고 있어요. 준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지영 씨는 지금 부산에 있어요. 오빠가 카페를 빼앗고 난 뒤 거기서 작은 꽃집을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새로운 희망이 생겼다. 준호는 즉시 부산행 기차표를 예매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편에서는 걱정이 들었다. 지영을 찾는다 해도 과연 하은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소라와 하은의 깊어진 관계를 생각하면 이것이 옳은 결정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했다. 준호는 부산으로 떠나기 전 하은의 사진을 찍었다. 언젠가 지영을 만나면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사진 속 하은은 소라와 함께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부산의 좁은 골목길, 준호는 청소 아주머니가 알려준 주소를 따라 걸었다. 작은 꽃집들이 즐비한 거리에서 하루의 꽃이라는 간판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카페 이름과 같았다. 가슴이 쿵쾅거렸다. 문을 열자 풍성한 꽃향기가 그를 반겼다. 카운터 뒤에서 한 여성이 꽃다발을 만들고 있었다. 40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의 눈가에는 세월의 흔적이 깃들어 있었다. 안녕하세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혹시 김지영 씨신가요? 여성이 고개를 들었다. 네, 그런데요. 준호는 천천히 휴대폰을 꺼냈다.
하은의 사진을 보여주기 전 그는 잠시 망설였다. 이 순간이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혹시 하은이를 기억하시나요? 지영의 손에서 들고 있던 꽃이 떨어졌다. 그녀의 눈이 커졌고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다. 하은이. 우리 하은이를 아시나요? 준호는 천천히 휴대폰을 보여주었다. 화면 속에는 소라와 함께 평화롭게 누워있는 하은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지영은 휴대폰을 받아들자마자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살아있구나. 우리 하은이가 살아있어. 지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3년 전 오빠의 강압적인 요구로 카페를 넘겨야 했을 때 하은이마저 떠나보내야 했다. 오빠는 하은이를 데려가 보호소에 맡기겠다고 했고 지영은 그날 이후로 하은이의 소식을 전혀 듣지 못했다. 매일 밤 하은이를 찾아다녔어요. 보호소마다 전화하고 전단지도 붙였죠. 하지만 지영은 말을 잇지 못했다. 준호는 자신이 찾은 일기장을 꺼냈다. 이걸 찾았어요. 그래서 지영 씨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지영은 일기장을 받아들고 조심스럽게 펼쳤다. 오래된 종이 냄새가 났다. 이걸 어떻게? 하은이가 저희를 도와줬어요. 그리고 우연히, 아니,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준호는 하은이 발견된 날부터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소라와의 특별한 관계, 종소리에 반응하던 순간, 그리고 지영의 향기가 담긴 커피 주머니에 보였던 반응까지. 지영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하은이가 잘 지내고 있다니. 정말 다행이에요, 지영 씨. 하은이를 만나러 가시겠어요? 지영은 잠시 침묵했다. 지금의 하은이 행복해 보이나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정말 행복해요. 특히 소라와 함께 있을 때는. 지영의 눈에 결심이 서린 듯했다. 준호 씨, 제가 한 가지 부탁을 해도 될까요? 다음 날 아침, 박 가족의 집 앞에 두 사람이 서 있었다. 준호와 지영이었다. 지영의 손에는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다. 그녀의 부탁은 뜻밖이었다. 하은이를 데려가고 싶지 않아요. 이미 새로운 가족을 찾았잖아요. 다만, 가끔 보러 와도 될까요? 현관문이 열리고 하은이 제일 먼저 뛰어나왔다. 순간 그 자리에 멈춰섰다. 지영과 하은의 눈이 마주쳤다. 시간이 멈춘 것 같다. 하은이 천천히 다가왔다. 지영의 향기를 맡더니 갑자기 꼬리를 흔들기 시작했다. 지영은 무릎을 꿇고 하은을 끌어안았다. 우리 하은아, 보고 싶었어. 소라가 현관에 나타났다. 눈물을 흘리며 하은을 안고 있는 낯선 여자를 보며 겁에 질린 듯했다. 준호가 다가가 설명했다. 소라야, 이분이 하은이의 첫 번째 엄마야. 하은이를 정말 사랑하셨던 분이야. 지영이 고개를 들어 소라를 바라보았다. 내가 소라구나. 하은이를 잘 돌봐줘서 고마워. 소라는 천천히 다가왔다. 언니. 하은이 많이 보고 싶으셨죠? 지영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응, 정말 많이. 그날 오후, 모두가 함께 공원으로 나갔다. 하은은 마치 잃어버린 퍼즐 조각을 찾은 것처럼 행복해 보였다. 지영과 소라는 하은의 이야기를 나누며 금세 친해졌다. 하은이가 처음 왔을 때는 너무 무서웠어요. 소라가 말했다. 지영이 웃었다. 그래? 하은이는 원래 겁이 많았는데 이제는 제가 무서울 때마다 하은이가 지켜줘요. 지영은 주말마다 하은을 보러 오기로 했다.
그녀의 꽃집은 이제 박 가족의 단골이 되었다. 특별한 날이면 지영이 직접 만든 꽃다발이 현관 앞에 놓여 있곤 했다. 준호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깨달았다.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다만 모양이 바뀌어 더 아름답게 피어날 뿐이라는 것을. 하은의 이야기는 많은 것을 변화시켰다. 소라는 더 이상 개를 무서워하지 않게 되었고, 오히려 다른 유기견들을 돕는 일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지영은 꽃집 한켠에 작은 유기동물 후원함을 만들었다. 그리고 하은은 이제 2배의 사랑을 받으며 살게 되었다. 지영이 가져온 오래된 곰 인형은 소라의 방에 자리 잡았고, 하은은 매일 밤 그 곁에서 잠들었다. 시간이 흘러도 하은의 눈빛은 여전히 깊고 따뜻했다. 그 눈빛 속에는 이제 더 이상 슬픔이 없었다. 대신 2배의 사랑과 행복이 가득했다. 여러분, 하은이의 감동적인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사연들이 아직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채널에서는 매일 새로운 반려동물들의 특별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로 다음 이야기의 주인공을 추천해주세요. 하은이처럼 새로운 희망을 기다리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요.